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워플의 이삭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것은 뭐냐면 바로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방향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블로그의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PPT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PPT라고 뭐 해봤자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렇게 글만 좀 써봤습니다. 자, 블로그의 브랜딩이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블로그를 우리는 이제 워드프레스를 사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이 블로그 브랜딩에 대한 그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잘 운영을 해 나가시고 계시는 예가 있어가지고 그 민기님 예를 들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신뢰를 구축을 하는데 좋다. 일관된 브랜딩은 독자들에게 전문성과 신뢰를 전달한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잘 확립된 블로그는 권위 있는 정보 출처로 인식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뭘 생각을 해보시면 좋냐? 여러분이 딱 보시고 계시는 바로 이 채널, 워플이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워드프레스로 블로그를 만드는 그런 그 토픽 주제에 있어서 브랜딩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뭔가 영상도 만들고 블로그 계속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그 블로그 워드프레스 관련한 어떤 관계자들과 이제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관적인 어떤 그 컨텐츠를 여러분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워플이라고 하는 이 채널이 워드프레스 좀 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 테고,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제가 발행하는 컨텐츠 혹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전적은 아니겠죠? 뭐 90% 믿습니까? 네, 그래도 상당히 많이 신뢰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블로그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의 이런 정보 노출이나 이런 걸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로그 운영을 하실 때 자기의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 담아두시는 게 좋다. 이거는 제가 애드센스 승인을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의 그런 자기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블로그 주제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공개를 해놓고 써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뭔가 저는 여러분에게 제 얼굴을 까고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다른 여타 유튜브 채널 중에서 여러분이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굴 안 깐 유튜브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없으시죠? 그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이면 채널일수록 그 채널의 주인장 혹은 그 채널의 메인 캐릭터가 얼굴을 까고 어떤 자기의 생각들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는 그런 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도 결국엔 유튜브라고 하는 것과 블로그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이 다를 뿐이지 작동하는 방식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딱 내세우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휴 마케팅을 이용한 블로그 혹은 광고 수익을 이제 사용한 어떤 블로그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이런 제품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아니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스텝을 밟으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결과가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블로그 글을 썼을 때 훨씬 더 신뢰가 많이 가겠죠. 그래서 신뢰 구축할 때 무조건 브랜딩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관된 어떤 주제, 그리고 이제 이미지, 그 블로그의 어떤 구성, 이런 것들이 다 확립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여타 블로그들과 차별화가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의 워플을 들어왔다면 저의 워플 블로그는 워드프레스에 관한 한 혹은 애드센스에 관한 한 아주 되게 잘 정리된 블로그로 아마 인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워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테고 유튜브 채널도 들어가 볼 테고 결국에는 그게 저에게 저의 고객으로, 그죠? 여러분이 저의 구독자가 된 것처럼 저의 고객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나의 블로그를 재방문해서 내 컨텐츠를 계속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독자 충성도 증가. 당연하죠.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독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일관된 콘텐츠, 비주얼 스타일 이런 것들이 블로그에 이제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워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위쪽에 보시는, 그죠? 이 바 있잖아요. 이 바에 보면 이 초록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배경에 이제 워플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 초록색이랑 저 노란색을 여기 유튜브에다가만 쓴 게 아니에요. 저의 블로그를 한번 가볼게요. 블로그를 가도 심지어 저는 이 녹색을 어디에다가도 썼냐면 제가 입은 이 티셔츠에다가도 썼습니다. 사실 이 티셔츠에서부터 이 모든 게 시작이 된 건데요. 저 티셔츠랑 맞추고 싶어가지고 이 초록색을 제가 제 그 홈페이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 컬러로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과 좀 잘 어울리면서 좀 튀는 색이 뭔가를 생각을 하다가 요 노란색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파란색, 이 초록색과 이 노란색을 워플 띠임색으로, 그러니까는 테마 색깔로 나는 설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중간에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런 것들, 비주얼적인 거, 그 다음에 이런 사소한 이 비주얼적인 거 하나하나도 결국에는 브랜딩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비주얼 스타일, 그죠? 나중에 혹시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을 아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및 수익 창출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 사실 이게 지금 오늘 메인 포인트인데요. 여러분이 블로그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광고 수익, 즉 우리는 애드센스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의 수익이 되겠지만은,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을 이제 수익화하는 쪽에서 너무나 좋은 어떤 무기가 됩니다. 자, 이거의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저의 워플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워플은 뭐 이렇게 하면, 워플은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워플 유튜브도 하고 뭐 블로그도 하고 이런 제가 실력이 아직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이랑 똑같이 바로 지금 불과 5개월 전에 시작하신 이 민기님 블로그가 어떻게 지금 계속 커 나가고 있고, 방문자 수나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이제 제휴 마케팅이나 광고, 스폰서십을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강력한 브랜딩이 왜 더 나은 마케팅 기회를 창출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다른 마케팅 기회들은 광고가 아니라 이 스폰서십 그리고 제휴 마케팅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블로그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워플 저희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쓰면서 어떤 비유를 했냐면은, 이 민기님이 블로그를 한번 제가 볼게요. 민기님 블로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리아 야드라고 하는 koreayard.com인데, 아마 최근에 이제 이 브랜딩 블로그, 저희 워플 서비스 중에 이 브랜딩을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바꿨어요. 근데 이거 바꾸기 전에 여러분이 그냥 사용하는 기본 KR 플레이북, 이 기본 테마 있죠? 이 기본 테마로도 제휴 마케팅을 하나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는 좀 내가 브랜딩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민기님께서 좀 깨달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런 브랜딩 블로그를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민기님은 기본적으로 주류 전문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스키, 와인, 전통주 이런 것들을 제품을 이제 시음을 하고 그 다음에 추천을 하고 아니면 리뷰 평가를 하고 이런 블로그인데, 주류 관련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가 지금 어떤 회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위스키 쪽에선 위스키를 판매하는 이 회사에다가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주류 전문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다. 1방문자 100명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100명 조금 넘는데 니네들 혹시 제휴 마케팅 나한테 뭔가 오퍼를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메일을 줬더니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네 블로그에 1방문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100명 조금 넘고 커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마케팅 회사에서 우리는 제휴를 맺을 때 1방문자 500명을 기준으로 한다. 대신에 주류 전문 회사에서 봤을 때 지금 야드바라고 하는
그 블로그는 그래도 그 주류에 관련한 포스트만 있으니까는 그 이 회사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가 괜찮은 거예요. 왜냐? 주류에 관심 있는 사람이 뭐 100명에서 200명 하루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블로그네? 그럼 우리 광고 여기다가 내볼 수 있는 그런 좀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 회사도 분명히 디지털 마케팅 팀이 있고 애드센스를 통해서 광고를 내지만은 그 회사에서 애드센스를 통해서 뭐 광고를 낸다고 해도 애드센스는 진짜 여러 군데에다가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의 그 검색 기록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맞춤 광고도 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광고도 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 여기다가 내면은 그래도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적어도 주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주류를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들어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구매가 다른 곳보다는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주류 전문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뭘 다시 역으로 제안을 했냐면 현재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체험단 관련한 것들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방문자 수나 이런 게 조금 덜 되어 있으니 체험단을 신청을 해봐라 해가지고 체험단을 지금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류 회사 하나와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 5만원을 가지고 그 제품을 구매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리뷰나 이런 것을 쓰는 기회를 이제 얻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이 이 워드프레스로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던 그런 수입원이 아닐까요? 그죠? 체험단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 블로그만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워드프레스로 특정 분야의 전문 블로그 딱 만들어 놓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와서 봤더니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가 무조건 여러분의 블로그를 들어와서 본단 말이죠. 들어와서 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 회사는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제품을 사줄 수 있는 고객이 몰려드는 곳이면은 어디에다가도 그냥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봤을 때 괜찮아. 그러니까 뭔가 브랜드가 딱 이렇게 되어 있다면 네이버 블로그 아니더라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회사가 딱 하나만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그 브랜딩 블로그로 뭔가 잘 꾸며놓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컨텐츠들도 아예 다 위스키 관련한 그 포스트만 이렇게 쭉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민기님이 다른 회사에다가 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랑 제휴 뭔가를 맺어가지고 그 제휴 링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광고 배너를 우리 이 블로그에다가 달아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그 요청을 했는데 역시나 그것도 아직은 제휴 협정을 맺을 정도의 몸집이 아직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그 회사에서도 10명 정도 월에 선정하는 체험단이 있다.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봐라. 해가지고는 민기님이 거기 갔더니 그 체험단 신청하는 그 블로그 주소란에 네이버 블로그 주소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대요. 근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koreanyard.com 그냥 써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체험단 하는 것만 2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운영하시는 그 블로그와 지금 이런 야드바라고 하는 블로그 2개의 블로그 주인장이 있을 겁니다. 2명이 같은 회사한테 주류 회사한테 그 신청을 하는 거죠. 저 이번에 체험단 하는 거 신청을 하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체험단 주소 블로그 주소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인데 왔을 때 이런 블로그와 여러분의 블로그 봤을 때 어디다가 주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요 블로그에다가 주겠죠. 저라도 이런 블로그에다가 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블로그가 계속 커지고 이게 결국엔 블로그는 저는 생각하기에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몸집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맺는 계약들이 더 이상 뭐 컨텐츠를 쓰는 도중에 뭐 사람을 이렇게 낚아가지고 어디 클릭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회사들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내 블로그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고 일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되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건건 그 계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커질 거예요. 그리고 월 단위로 어떤 광고를 따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되게 또 흥분했는데 아무튼 이 브랜딩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민기님의 블로그고 이제 워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워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월 1일에 제가 유튜브를 오픈을 하고 블로그도 오픈을 해가지고 현재 그 구독자가 그래도 거의 한 1,800명 정도 모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케미클라우드 관계자랑 인터뷰를 또 진행을 했었죠. 자, 요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계약들을 저에게 가져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케미클라우드랑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케미클라우드의 이런 어필리에이션 신청서에다가 워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워드프레스 관련한 거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 관련한 거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 케미클라우드에서 처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홍보를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이 왔어요. 그리고 제휴를 받아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비즈니스나 뭐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아무런 어떤 컨셉 없이 아니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블로그 한번 열어볼까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미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아무리 제가 많이 사람들을 불러와도 수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케미클라우드 걔네 마케팅 전략이 처음에는 되게 싸게 하고 이 비즈니스가 커져서 잘 운영이 되면 그때 이제 갱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높아져서 그때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케미클라우드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모아봤자 돈도 안 되고 서비스하는 시간도 되게 많아지고 그러니까는 저한테 너는 제휴 안 해주겠다라고 맨 처음에 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온라인 사업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앞으로도 그 블로그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업 개념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제가 설명을 했고 메일로도 거의 뭐 몇 개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90통이 넘게 계속 보내고 있고 요즘에도 계속해서 이제 뭐 한 2주마다 3주마다 미팅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 워플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제가 설명을 하고 관련 담당자가 제 워플에 있는 모든 포스트를 다 내용을 번역해가지고 다 봤고요. 그 다음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모집해서 어떻게 지금 호스팅으로 구매가 되며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회사에 제휴를 맺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람이 우리 블로그에 들어와서 이 블로그가 과연 괜찮은 블로그인지 우리 회사 제품을 여기다가 광고를 하고 얘한테 이제 팔아도 될 정도의 NG를 눈으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그랬을 때 이 브랜딩이 잘 잡혀 있는 게 너무나도 기본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케미클라우드 제휴 마케터로서 등록도 됐고 이렇게 등록이 되니까는 그 회사에서도 인터뷰 기회도 주고 인터뷰 기회를 주니까 다른 회사에서 워드프레스 그 플러그인 여행 관련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영상 보고 저에게 너 혹시 우리랑 같이 비디오 찍고 협업으로 제휴 마케팅 이런 거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 연쇄작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워플의 브랜딩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뭐 두서가 없었다면 또 죄송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브랜딩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일관되게 나는 어떤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을 할 것이며 그죠? 이런 비주얼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죠? 메시지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브랜딩이 잘 된 블로그는 검색 엔진에서 더 높은 신뢰를 받죠. 최근에 구글에서 그 알고리즘 노출된 거 제가 블로그에다가 요약해서 써놨잖아요. 구글 랭킹 알고리즘에도 그죠? 도메인 레이팅 자기네들 신경 안 쓴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특정 토피컬 어서리티 이런 거 자기네들 신경 안 쓴다고 했었는데 구글 다 뒤쪽에서는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SEO적으로도 좋다. 랭킹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되게 좋다라고 하는 거. 이 확장성도 결국에는 이 확장성은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은 맨 처음에 이 민기님 같은 경우에는 위스키 글만 겁나게 많이 썼거든요. 위스키를 나는 파겠다 해가지고 위스키 관련 어떤 토픽들을 계속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스키 키워드로 뭐 드라마에서 나온 위스키 그리고 뭐 진빔 하이볼 입문자를 위한 위스키, 편의점 위스키 뭐 이렇게 엄청나게 썼다가 이제 위스키 관련해서 글을 쓰면은 토피컬 어서리티가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그 위스키 관련한 그 글들은 구글 상단에 랭킹을 되게 잘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민기님이 저희 워플에 그 써놓은 어떤 블로그 포스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위스키를 좀 이제 어느 정도 다 썼으니까 이제는 살짝 분야를 바꿔서 와인 쪽만 이제 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와인이라고 하는 게 이 야드바라고 하는 어떤 이름이나 아니면 이제까지 주류 전문 블로그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해오고 있어서
와인에 대한 글이 딱 올라가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혹은 방문자 입장에서 너무 더 좋은 거죠. 아, 여긴 이제 위스키도 다 했으니까 와인 이제 시작하나 보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와인 다 쓰면 전통주 다 쓰면 사실 여기 맥주도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뭔가 위스키, 와인, 그다음에 맥주, 전통주 이렇게 확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다. 브랜딩이 잘 잡혀 있는 경우에는 확장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경쟁 우위 확보,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사실 요 정도 하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저의 이 블로그 철학, 그죠? 제가 이제 블로그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린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의 어떤 방향성은 그래도 여러분이 잘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잔소리 끝.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